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10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복을 부르고 운기를 향상하는 힐링풍수와 관련해서 치유의 시대 왜 힐링풍수인가에 대해 짚어보고 건축물의 형상에 따른 기능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치유의 시대 왜 힐링풍수인가? 고대 원시 사회로부터 인간은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경험과 지혜를 축적해 왔습니다. 풍수의 태동은 바로 인류의 생존에 관련된 이 자연의 생태 환경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물, 바람, 땅 등 이 대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용하는 자연 합일에 심오한 이 자연과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 풍수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학문이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동화하는 이 대자연의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풍수의 원시적인 출발점이 천지인을 이론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데 이 천문, 지리, 인거의 구체적인 사물의 특징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생존하는 데는 바람, 즉 유동하는 어떤 공기와 인체 혈맥에 비교되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대에는 풍수를 가며 또는 지리 등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는 현대에 와서는 혹자는 우주자장과 인류 관계학 등에 연관지어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민간에 뿌리 내린 전래의 풍수는 화복의 좋고 나쁨의 화복의 영향을 중시한 발복풍수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을 써서 잘 되고 못 되었다는 이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이것은 바로 이 속신처럼 우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집안이 편안하고 자손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는 집안이 쇠퇴하여 자손들이 번성하지 못하고 하는 모든 어떤 기륭화복의 주 원인이 대체로 조상의 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 조상의 유체를 땅 기운, 쭉 말해서 지기가 왕성한 곳에 모셔서 묘를 잘 써서 가문이 번창했다든지 혹은 문중에서 여러 명의 어떤 그 군수나 장관이 나왔다든지 하는 이 뛰어난 문정가가 또는 호걸이 나왔다고 하는 모든 이러한 이야기들이 모두 기운이 잘 모이는 풍수의 적지, 즉 명당을 골라 그에 따른 영향으로 복을 누렸다는 발복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물질 문명과 첨단 과학이 최고조에 이른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기준은 극도의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은 극에 달해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연환경 파괴로 이어져서 이로 인해 생태계는 이 조화와 균형이 깨지고 인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지구 환경 곳곳이 오염과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의 황폐화는 인류의 존망 문제로까지 퍼져 엄청난 자연의 보복과 재해가 인간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고 상호 교감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자연의 에너지와 심신을 조화롭게 하여서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것이 힐링 풍수의 지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주택을 풍수적인 조건으로 말한다면 먼저 집안의 통풍이 잘 이루어지고 햇빛이 잘 들어야 하며 그늘이 지거나 습기가 차지 않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심신이 편안하여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또한 주택이 자리한 지세의 위치와 형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뒤로는 산이나 언덕을 의지하고 앞으로는 감싸도는 물을 맞이해야 한다는 배산 임수와 그리고 강하고 거친 바람을 막아주거나 고르게 하는 지형지물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의 장풍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산과 물이 포근하게 감싸주어서 바람과 기운의 순환을 고르게 한다는 뜻이죠. 힐링 풍수는 사회 환경, 지리, 물리, 인문 등의 요소를 더욱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연과학을 토대로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나 도시 형태까지도 다양하게 연구하는 분야로서 바람, 물, 태양, 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에너지의 관계를 활용하는 학문이자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힐링 풍수의 목적은 천지대자연을 바탕으로 시간과 공간의 영향권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이 자연 생태계에서 발산하는 기운, 즉 에너지를 활용해서 인생의 번영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자연에서 발산하는 좋은 에너지를 교감하여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운명 개척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힐링 풍수를 통한 치유 활동은 자연 경관, 생태, 인문, 예술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풍수와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어떤 산림요법이라든가 식물요법이라든가 온열요법, 지형요법, 수욕 또는 습치유, 물요법, 조화요법, 호흡요법 또는 심리요법이라든가 기후요법, 치기요법이라든가 정신요법, 운동요법, 명상, 기공, 태극권, 요가 등을 비롯해서 풍수, 실내 장식, 주택의 구조와 어떤 형태, 그림이라든가 원예 또는 가구 배치라든가 입지, 환경, 지맥, 자기장, 오행, 색채 또는 식물, 음식, 의상, 조형물, 광물, 나무 등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재와 자연물로 풍수와 영합한 치유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신영대 풍수 TV 코너에서는 치유의 개념 및 힐링 풍수의 입지 환경과 조건을 살피고 기운이 잘 모이는 땅의 조건, 산과 물의 조화, 쾌적한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건물의 공간 배치 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연 환경과 에너지에 대해 개관하고 자연 환경과 풍수의 융합을 통해서 심신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행운을 유도하고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의 이 다양한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생활에 필요한 힐링 풍수의 방법에 대해 방송하고자 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물이나 주택의 형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이라든가 건물의 첫인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의 평형과 균형입니다. 건축물의 형상에는 유리한 건축물 형상과 불리한 건축물 형상이 있습니다. 건물의 모양을 보고 간단하게 이 판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리한 유형의 건축에는 이 삼각형 모양, 교차형 모양, 반원형, 나비형, 이 아래 하자, 하자형 모양 또는 흉한 흉자, 흉자형 등이 있는데요. 이 그림으로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각형 모양의 건축물은 공간 활용의 비효율성뿐만 아니라 뾰족한 부위가 이 건물의 충살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뾰족한 건축물은 이 첨살에 해당하고 건물의 모서리는 각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는 건물의 형태는 충살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삼각형 형상의 건축물을 비교적 꺼리는 것입니다. 운기의 상승을 방해하고 에너지의 순조로운 소통을 방해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교차형 건축물은 건물 내부 기운의 흐름을 원활하지 못하고 내부 공간이 복잡해서 산만하고 시각적인 어떤 복잡성이 증가하고 실내외 시공이 어떤 복잡하죠. 그리고 추가적인 건축 재료와 불필요한 노동력이 증가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반원형 건축물의 불리함은 주로 기후 변화에 취약하다는 점이죠. 특히 지붕이 없는 야외 극장과 같은 반원형 건물은 비나 눈에 매우 취약합니다. 이는
건물의 노후화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곡선형 구조는 내부 공간 활용에 이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좁은 공간에서는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나비날개형, 이 나비형 모양의 건축물의 불리함은 주로 이 구조적인 비효율성, 시공의 어려움, 그리고 비용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고 보죠. 꺾임과 굴곡이 많은 나비날개 형상은 어떤 표준적인 구조 시스템에 적응하기 어렵고 복잡한 형태를 구현하기 위해 특수 공법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서 시공 및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나비 형태는 공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일관된 디자인으로 통일성을 유지하는 데도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자형 모양. 이 건축물의 불리함은 이 건물의 불균형은 물론이고 서로 상하는 안정감이 떨어지며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산파되어 건물에 좋은 기운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흉자형 모양은 건축물의 불리함은 이 글자 의미 그대로 흉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건축의 내부 구조가 복잡해서 이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고 심리에도 불길한 영향을 주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운의 소통이 원활하고 좋은 형태의 건축물에 다음과 같은 형태의 건물 모양이고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서 안정감이 있고 평형을 이룬 건축물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회자형, 원형, 종형, 길형, 왕형 등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은 회자형은 그 다음에 원형, 종형, 길형, 왕형 등을 이렇게 이런 형태는 비교적 안정감 있고 평형을 이룬 조화로운 건축물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풍스 104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05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이걸 꼭 주변에도 많이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